네, 소개받은 장석권입니다. 그동안 이제 기술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들으셨는데요. 저는 조금 비즈니스랑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G가 지금 토픽인데 5G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기가급 속도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발전해가는 그 진화의 디멘전이 속도에 맞춰져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유선 인터넷 경우를 보면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는 이제 속도 디멘전보다는 인텔리전스 디멘전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와이어리스에서도 그럼 속도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디멘전일까? 아니면 다른 디멘전도 같이 고려해야 될까? 아마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될 거고, 그거를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과연 5G의 유니크한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인가, 아마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큰 어떤 디멘전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은 이제 기술 중심으로 테크놀로지 푸시, 현재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5G를 생각하는 거라면 이제 관점을 미래 한 10년쯤 뒤에 시장에서 5G를 거꾸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마켓 풀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세 가지 이슈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5G에 대한 시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동안 뭐 이 이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구현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피드도 있고, 시큐리티, 퀄리티 있고, 스케일러빌리티, 인텔리전스, 에너지 에피션시, 셀프 리컨피규러빌리티, 이코시스템 프렌들리니스, 퍼베이시브 액세스, 노블티, 이런 것들은 다 아마 부분적으로는 5G에 포함될 거라고 보지만, 저 기능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은 저것이 평가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접근 방식은 대개 3G, 4G로부터의 펑셔널 익스텐션이 5G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런가? 현재 스피드가 가장 크리티컬한 보틀넥인가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 테크놀로지 푸시가 현재 접근 방식이라 그러면 마켓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는 거꾸로 5G를 필요로 하는 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팅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대세죠. 그렇다면 한 10년 뒤에 우리의 컴퓨팅 환경이 이동 부문에서 어떤 것을 충족해 주기를 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미래의 컴퓨팅이 모바일 액세스에 대해서, 이동 통신에 대해서 어떤 기능과 품질과 방식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미래로부터 5G의 펑셔널 스펙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3G, 4G의 연장선상에 5G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멀티디멘저널한 어떤 기능 조합이 5G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그러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기가급이 구현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어떤 시장이 열릴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박명순 원장님도 SKT가 병원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병원 환경이나 아니면 퍼블릭 상황에서의 어떤 헬스케어, 비상, 응급 이런 상황에서 이제 5G requirements가 뭘까? 저거는 기능적 requirement가 아닙니다. 기능 스펙상의 requirement가 아니고 5G에다가 어떻게 5G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 뭐 에듀케이션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 홈, 일반 시티 환경에 또는
차량 이동 중에 또는 비행기 이동 중에 5G를 기반으로 한 기상천외한 뭔가 엔터테이닝 비즈니스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엔터테인먼트 파크가 됐던 뭐 익스피리언스 파크가 됐던, 또 요즘 뭐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초창기 소개할 때 보면은 실공간 자체가 게임 공간이 돼가지고 뭐 하나 쓰더니 막 사방을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열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적 생각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5사람이 합심을 해야만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5사람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3사람을 맞추면 2사람이 안 맞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조합을 달리, 그래서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을 끼자고 하니까 또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것은 사실은 참여자들의 인센티브가 전반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추는 작업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5G에 누가 참여할까 이렇게 보면 분명히 텔코가 이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C가 엔드 유저가 있을 거고, 네, 소개받은 채널주님과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있을 거고, 제조사 당연히 있을 거고, 시스템 개발, IT 전체 한 나라의 IT 전체 그 레베뉴를 보면 30에서 34% 정도가 공공기관 차지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 포트폴리오가 그 정도 비율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우선 이용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돈도 안 내면서 더 좋은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할 거고, 이제 어느 공간에 가도 공공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여러 가지 환경에서 G클라우드가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는지 G클라우드의 선진국들의 모습을 좀 보고 사실은 이게 증대 없이 5G 투자를 할 리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익원이 돼야 되는 여러분들께서 5글자 안에다 추격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추격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빌려 쓰는 거, 메인테넌스 비로 부담이 그게 되든 아주 돈이 심플하게 벌려야 이야기하는 게 클라우드를 가장 잘 유저는 설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5G 이동통신을 이용해서 최근에 가장 많은 자기네 경영 효율화를 스마트 깰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문답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웹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5G 세상에 오면 새로운 컨텐츠 시장이 열려야 된다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리고 지금은 답변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버틀렉 중에 별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컨텐츠 기존에도 웹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 받을 거 다 받아왔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어떤 채널을 보시면 가상화의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컨텐츠로 구분해가지고 가상화를 통해서 그 웹 서비스에서 누릴 수 없었던 많은 자유들을 무한도전을 한 3개 채널에서 가상화가 방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채널이 풍부하다는 뜻이죠. 거꾸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그래서 더 클라우드하고 필요한 거는 스마트의 두 가지 개념이 인텔해서 더 다양한 다각화된 컨텐츠들이 필요하죠. 자, 그거를 5G 기반으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이런 논리대로 계속해서 G클라우드까지 플랫폼이 조성된다면 보시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까 좋은 말씀을 기관의 업무라든지 공공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 원장님이 해주셨는데 2011년도 같은 선수가 정말 여기다 카메라 하나씩 클라우드 차고 컴퓨팅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자기가 뛰는 모습이 신경된다 그러면 정말 2012년도 같은 하이사이클을 보면 그런 거는 아마 5G 환경에서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대치를 새로운 구축을 하고 컨텐츠의 있습니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BIOD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보셔서 여기 잠재적 참여자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른 인센티브를 디바이스,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장비를 가지고 그러면 그게 우선 컨플릭트가 되질 않아야 되고 볼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이 부분이건 민간 기관이건 간에 수 있을 거고 이 지식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100%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통계 자료에서는 한 94% 정도라고 이렇게 보통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R&D 보고 계시는 전략상의 실제 이슈인데요. BIOD를 그 연장선상에서 기관 내나 조직 내부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허락하겠냐 좀 먼저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것이 BIOD를 R&D가 아니라 R&BP라고 제가 최근에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기업이 각 개인한테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시절은 그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그러자면 사람들의 마음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개인의 아까 그런 거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스포츠 중계가 지금의 되고 스마트 있는데 장비는 각 개인이 야구 중계인데요. 자기 자신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몇 개가 있는 자기의 겁니다, 어떤 스타일, 패션으로 인식을 하기 그거를 때문에 조직이 이러이러한 장비를 써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기는 심지어 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 보는 화면도 있다고 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채널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 2015년도에 그런 거를 한번 데모로 8억이 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가상적으로 구현해서 보여주면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는 거를 바로 느낀다는 거죠. 그럼 BYOD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요즘 많이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켓 시그널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안 위험성이라든지 사용자 통제 결여, 그다음에 그 조직이 만들어놓은 어떤 각종 규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BYOD의 가장 큰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 구성에서 가장 사실은 R&D에서도 보면 여기 보안에 대해서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세계 최소의 미세 로봇이라고 해서 이런 R&D를 실제 업무를 보고는 랩탑이나 막 날아다니면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죠. 피고양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기계인데 파리만한 사이즈로 날아다닌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사람들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저게 뭔가 미래의 어떤 요즘 모습일 거라고 이제 이게 언어 유희를 끝날 때 실제 어느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는 해결 못했어요. 아직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를 여기다 실으면 못 날습니다. 아웃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CYOD 왜냐면 지금 이 데모는 여기다 줄을 다시 말해서 기업이 모든 디바이스를 자유에 맡길 게 아니고 특정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안보도 좀 담보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패치라든지 보여주는 데는 관리를 용이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CYOD 어떤 프리토타이핑 같은 것들이 사용자가 BYOD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마지막으로는 실제 그 네트워크 사용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5G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통이 커서 글로벌 시장이기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좀 본 거에 대해서 솔직히 쪼잔하게 네트워크 바이트까지 끊어가면서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근데 미주사에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몇 메가바이트, 몇 킬로바이트까지 해서 내가 전체 얼마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를 보는데 얼마 정도 비율을 썼으니까 회사가 나한테 비용을 얼마를 줘야 한다. 이런 것까지 퇴직을 하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아마 그런 구조가 되어 스마트 디바이스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갈 거고 네트워크 사용量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10분이 돼서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장이고요.